배 대표님,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정면 대결이랄까 맞짱을 뜨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최 권한대행이 31일 날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최 대행이 한 달도 아직 안 되는 것 같은데 7번째 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야당이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를 하도록 어거지 법안을 자꾸 밀어 넣는 것도 문제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야당에서는 이번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에 이미 한번 거부권이 행사된 것을 그 이후에 민주당이 또 단독 처리해갖고 이번에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민주당 측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여권에서 문제를 삼았던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수용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결정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요. 대행이라는 것은 결국 역할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행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 대행이 가장 핵심으로 담는 건 뭐냐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도 여야 합의예요. 지금 여러분들 특검을 왜 여당이 거부할까요?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내란 세력으로 몰리니까 아닙니다. 왜? 이미 사실은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는 구속 기소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예. 그리고 정규 수사를 할 수 있는 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검찰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또는 내란 혐의에 대한 대통령의 자격에 대해서 인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헌법심판은 탄핵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예.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재판에 들어갔는데 국회는 뭐를 해? 국회는 지금 아니 국민들이 국회의원 왜 뽑았습니까? 예.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지금 민생이 있죠. 외교 있죠. 지금 추경도 해야 되죠.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청하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이념 생각하지 말고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은 구치소까지 쫓아가가지고 이제 6일인가 가서 청문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 박사님, 이 내란 특검 통과돼서 특검 들어가면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특검에 특별검사가 와서 물어보면 예,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지금 이 내란 특검은요,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최상목 다 들어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완전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한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리고 정작 이 혐의와 관련된 것은 집어내지도 못하면서 국회도 내내 지금 내란으로 시간 다 소일할 거예요. 그 블랙홀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걸로 선거를 완전히 덮어버리겠다.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게 그렇죠. 최 대행의 생각이죠. 그런데 고 박사님, 선거 끝나고 나면 끝날까요? 이거는 국회의 내란 특검이기 때문에 예. 대선이 끝나도 계속 됩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안 그랬습니까? 적폐청산 그래서 계속 그렇죠. 그냥 보수 씨가 말라버릴 때까지 그렇게 적폐청산이 뭐 툭하면 적폐청산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예요. 안 들어도 오디오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자체가 제가 무슨 이쪽 편을 들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무런 효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다 괴멸시키자. 그냥 내란 세력으로 다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지지하는 미디어까지도 다 내란 세력으로 다 엮어매자. 이거는 안 봐도 비디오. 여러분들 안 봐도 비디오예요. 그래서 최상무 그런 데에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정하고 싶으면 여야 협의를 해라. 아니 국민의힘도 하겠다는데 최상무 권한대행이 그걸 막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려면 해라.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재표결 보냈잖아요. 그럼 표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공정한 특검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또 합리적인 그런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2차 내란 특검법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민주당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유연적인 요인이라든가 또 앞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잖아요. 인지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경우에 따라서는 외환죄라든가 내란 선동죄를 뺐지만 그것도 인지해가지고 얼마든지 또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 법안에는 군시설이라든가 보안시설 이런 데까지도 무차별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면 군 중요한 기밀이 흘러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여야가 문제가 없도록 합의해 갖고 오면은 얼마든지 오케이 사인을 내겠다는 게 최대의 생각 아닙니까? 국회에서 하겠다는데 예.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 그러니까 지금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여야가 합의해 오면 그거는 얼마든지 대행이 해주겠다. 할 수밖에 또 없다. 이 이야기인 것이죠. 내란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예산만 해도 112억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쓸데없이 들어가는 거. 이미 중요한 내란과 관련된 인사들은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달라들어서 경쟁적으로 수사를 다 해버렸어요. 특검이 발족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건에 대해서 또 기소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변두리 수사로 해가지고 계속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 기간 내 발표를 해갖고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 이용하겠다. 이런 의도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반대할 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12억이 땅 파면 나오는 돈입니까? 아니 지금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딥시크 개발이 80억으로도 하는 거예요. 예. 이거면 딥시크 2, 3를 개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최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내란 세력에 가담하는 동조 세력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국가의 혼란을 초래하는 그 중심이 최대행이다 이렇게 엄포를 놨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도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비장한 각오를 하겠다. 이른바 탄핵을 해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최대행에 대한 탄핵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면요. 네. 저는 국내외적으로 여론이 급속도로 민주당에 악화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하겠다라는 게 민주당 요구사항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예.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국민 전체의 요구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 때문에. 예. 다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지금 탄핵을 해야 될 아무런 명분도 없어요. 그러면 국민들은 정말 중도층도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중도층은 정권 연장보다는 정권 교체 쪽에 힘을 싣고 있는데 저는 바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게다가 미국도 더 이상 이제 한국하고 대하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미국 그럼 누구랑 그럼 이 다음 사람 누구? 이주호 교육부총리거든요. 미국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할 때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사실은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뒤바뀌게 된 것도 공수처의 그러한 무리한 수사, 체포, 구속영장 청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민심이 바뀌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수층이 총 결집한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나라 망하겠다. 또 하나는 아직은 중도층까지는 완전히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중도층도 일부가 지금 와가지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추월하는 그런 사태까지 빚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만약에 최대행을 탄핵을 했을 경우
완전히 뒤바뀌리라고 봅니다. 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뭐냐면 헌법재판소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지금 왜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부분을 왜 빨리 결정을 못 내리나요? 저는 네. 이것이 정말 심대한 저는 국론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적어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 같으면 정족수가 200명이 맞을 겁니다. 예. 그런데 150명으로 무단으로 처리한 이런 사안을 국민들이 보기에 참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뭐 국무총리 다라고 하고 그럼 국무총리는 마음대로 탄핵해도 되는 겁니까? 숫자 많다고. 근데 이걸 처리한 것에 대해서 빨리 지금 헌법재판소가 해결을 안 해주고 있죠. 또 두 번째는 뭡니다. 자가당착이에요. 왜? 아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렇게 줄 탄핵하다 보니까 여론이 무서워서 지금 탄핵을 엄두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가 뭡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금 헌법재판관 40여 임명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보죠. 예.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시킬 때 논리대로라면 바로 자동 탄핵시켰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론을 겁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아마 이재명 대표가 탄핵 카드를 꺼내는데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 뒤로 제쳐놓고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급속돼요. 한 달여 만에 권한쟁의 심판, 이거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거고, 또 하나는 김정환 변호사라고, 거기도 민변인 모양이에요. 출신. 그 사람이 헌법소원 낸 거에. 그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월 3일 날 특별기일을 정해갖고, 원래는 목요일이. 월요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월요일로 당겨가지고 특별기일을 정해가지고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리겠다는데, 지금 뭐 판결을 내리려고 위헌이다 이런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급속도로 그래서 이 서두르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안 봐도 비디오예요.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리겠죠. 알려지기는 최상목 대행은 이 마은혁 임명을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을 강요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죠. 예. 그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논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은혁을 왜 그렇게 급히 하려고 하느냐, 이 진보 세력들이. 특히 헌재에서 문영배 권한대행이 앞장서서 마은혁을 임명하려는 게, 지난번에 이준석 해보니까 4대4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대로 간다고 하는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인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뭔가 파턴을 누른 것 아니냐. 우선 5대4를 만들어 놓고 4 중에 한 사람을 끌어와야 6명이 된다. 그래서 의심을 사는 겁니다. 예. 의심을 사는 것이고 다른 건 서두르지 않는 헌법재판소가 물론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두르고 있지만 다른 거 지금 잔뜩 밀려있는 거는 전혀 서두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연심판 청구 들어온 것은 이 부분은 권한쟁의 들어온 것은 바로 속도를 내서 이 부분은 월요일로 땡겨서 그것도 예. 지금 거의 예상되는 위헌심판이다. 빨리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헌덕수 권한대행은 전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 이유와 사실 똑같은 이유예요. 네. 여야 간에 제발 협의를 해라. 네. 협의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면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정말 다 절충이 된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도 임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일 테고. 그럼요. 그런 걸 왜 안 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콕 찍어서 마은혁을 임명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굳이 내가 그 대행으로서 그것을 내가 행할 이유는 없다. 이 점을 하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 권한대행도 이 마은혁 재판관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 좀 변론을 더 해보자 헌재한테 했는데 하루 만에 기각을 해버리고 31일 날 또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변론을 재개를 하자.
그러니까 여야가 합의했다고 지금 우원식 의장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그리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때 공문이라든가 또 그때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에 대해서 헌재 소장으로 하기로 합의가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해도 늦지 않느냐. 그런데 헌재는 그거 필요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마은혁 하면은 진보 중에서도 아주 좌파 중에 좌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은혁의 성향으로 봐서는 무조건 탄핵 인용이죠. 그러니까 더 의심 받는 거죠. 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더 의심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최대한 의심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움직임을 보여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뭐 당장 안 하더라도 아마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에서 언제까지 하라 그렇게 안 하면은 탄핵에 들어가겠다 틀림없이 그렇게 지금 할 거예요. 나올 거예요. 이재명으로서는 마은혁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의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한 2월 3일이니까 한 열흘 정도 줄 것 같아요. 한 10일 내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상목 대행이 이 마은혁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금 알려지기로는 여야 합의가 없는 재판관 임명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그런 입장을 굳건히 지킬 수 있겠느냐.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고 그냥 탄핵을 하면 탄핵을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차마 탄핵하기가 쉽지 않겠죠. 어렵죠. 왜 그러냐면 그나마 국민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대행 역할을 하는 게 경제부총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경제부총리는. 근데 이 대행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거 간단치 않을 겁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아요. 저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이건 너무한 거다. 더 이상 참기 어렵다. 인내심이 아마 임계점에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상한 상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 대행의 탄핵 여부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최 대행이 이재명의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왜냐하면은 절대 뭐 미국이란 나라가 뭐 내정 개입은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마저 탄핵하겠다라고 민주당이 나올 경우에 상당히 미국의 조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렇습니다.